안녕하세요. 아이가 뿔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8강 현명한 부모학교 8강 수리력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수리력이 뭔지. 이번에는 수리력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아기 때 유위원의 두정역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한테 주입이나 암기, 더하기, 빼기 위주의 학습을 많이 시키지 마라. 그랬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뇌 기능을 확장시킬 것인가.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수리력과 추리력을 좋아지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상력과 언어사고력이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추상력, 뇌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어머님들이 경험, 체험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소통 많이 해주시고 책 많이 읽어주시고 두 번째 이걸 표현하게끔 해주시고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표현하게끔 끊임없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어머님들 실생활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첫 번째 뭐냐면 사고력과 이해력이 사고, 이해, 독해력이라는 그런 힘들이 풍부해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기본 바탕은 뭐냐면 뇌 정보예요, 뇌 정보. 수천억 개의 뉴런들이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어떻게 빨리 연결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언어적 표현, 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비언어적 표현. 그죠? 이렇게 표현해주느냐. 행동으로 표현해주느냐.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지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밀가루 반죽, 그죠? 집에서 요즘은 뭐 다 슈퍼가도 사오지만 유아기 때는 많은 걸 슈퍼에 의존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가루 반죽 같은 거 만들면서 동그라미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그죠? 아빠 거 줄 것 몇 개인지 세어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은 땅콩 많은 것들이 땅콩 뭐 빨대 같은 거 있죠. 빨대 단추 뭐 주사위 뭐 공깃돌 뭐 종이컵 시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시계 또 달력 가지고 하는 훈련들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다니기 마트에 가서 물건 세기 뭐 가격 읽어보기 숫자판 놀이하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의 개념들 이해하는 실생활 훈련들이죠. 실생활 훈련들은.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게임 학습법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왜냐면, 엄마와 아이와 좀, 7세라고 7세는 뭐 10가지 정도 많으니까, 엄마가 아이하고 이야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숫게임. 엄마가 만약에 보수 개념으로 10을 만드는 개념을 한다. 엄마가 이렇게 7을 내면서 합이 10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내야 돼요? 3을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뇌가 시키는 대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 이건 여기서 다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뇌 그 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이 10, 합이 8, 합이 7 이런 훈련들 이걸 뭐 하나 하냐면 손숫자 순으로 아이들한테 게임을 통해서 내.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뇌 기능을 좋게 만듭니다. 왜 좋게 만드느냐? 합이 10 그러면 엄마가 10 하면서 이렇게 7을 내요. 그러면 아이는 오감을 눈으로 보지요. 귀로 듣지요. 그죠? 그래서 뇌가 보고 듣고 오감 통한 정보들을 뇌에 접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믹싱을 한다고요. 믹싱을. 그 다음에 뭐를 낼까 생각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죠? 호문플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손을 많이 쓸 때 손 조작 능력을 많이 해. 밀가루 반죽하고 땅콩 빨대 가지고 수개념 이해하고 손 조작 능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뇌 발달에 많이 도움이 돼요. 뇌 발달에 거의 35, 6%가 이 손으로 조작하는 소근육 운동이죠. 이걸 통해서 뇌 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장난감을 같은 걸 정리하거나 교구나 블럭을 가지고 집합 개념을 익히는 그런 순간, 장난감이나 교구나 블럭을 가지고 색깔별로 세워보기.
모양별로 세워보고 분류하기. 그죠? 이런 훈련들이 뭡니까? 이런 데 집합 개념이잖아요. 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분류하기, 모양별로 분류하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완성한 후에는 반드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아기 때는, 아이가 조금 말을 함부로 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아이들의 뇌 기능이 그렇게 그 나쁜 기능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왕따 당한 애들 대부분이 뭐냐면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유아기 때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유아기 때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갖다가 아이가 블럭을 가지고 예쁜 꽃을 만들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것 갖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분류하면서 색깔별로 분류하면서 모양별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맨날 내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이게 별건 아닌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네 번째는 뭐냐면 수화 연산도 중요하지만 공방과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과 표현 능력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능력도.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공간이라는 개념, 측정, 규칙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이 수친구라는 게 있어요. 수친구. 이 수친구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 수학 동화나 과학 동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여기에 보면 한 달에 여기는 뭡니까? 바닷속 이야기예요. 포토 스토리라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에 가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수의 이해 능력,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유아기 때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포토스토리라고 그래요. 포토스토리. 발음이 안 좋죠? 포토스토리. 포토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진을 통해서 수의 개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친구도 얘기했지만 이 수친구가 제가 개발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건 한 달에 네 주제의 동화가 나옵니다. 즉 포토스토리. 여기는 바닷속 거북이잖아요. 그죠? 1조. 그럼 바닷속 거북이에 대해서만 계속 여기서 아이한테 동화 얘기를 들리죠. 두 번째는 삐에로 아저씨. 예, 삐에로 아저씨. 세 번째 주제 가면 또 세 번째 주제 가면 길쭉길쭉 기다리 키링. 길쭉길쭉 기다리 기린. 이렇게 4개의 주제, 1년에 48개에 대한 이야기 동화를 통해서 술만 더하기 빼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기능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이 안에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소집과 표현 능력 이런 능력을 연결해가지고 만든 게 수친구고요. 그 다음에 YGQ 아이들 수업할 때 수를 더하기 빼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YGQ도. 뭘 가리키냐면 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GQ 수를 보게 되면 여기 어머님들 보세요. 이거 장. 1보다는 2가 더 크지요. 3이 더 크지요. 4가 더 크지요. 그죠? 5가 더 크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엄마가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2가 1보다 크다. 5가 3보다 크다. 가르치죠. 저녁에 와서 아빠가 왔을 때 물어보세요. 1부터 9까지 작은 수부터 큰 수 한번 얘기해봐. 몰라요, 아이들. 왜 못하느냐? 뇌는 우뇌가 만들어진 것은 시각화된 정보를 좋아하거든요. 그림으로 된 정보. 이렇게 YGQ에서 1보다 2를 더 큰 숫자를 자꾸 훈련을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뇌는 2가 1보다 크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YGQ는 그렇게 수를 갖다 인지를 많이 시키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수레가 5개가 있는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더하기 빼기를 가리키질 않아요. 그죠? 5 그런 애들 제일 많아요. 수레가 5개라고. 또 5 그래. 왜? 손잡이가 5개라고. 어떤 아이가 3 그럽니다. 왜 그랬더니 3개 들어있는 공이 수레가 3개가 있다고. 어떤 아이는 1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수레 똑같이 다 같이 생겼다. 하나처럼 다 똑같이 생겼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애는 15, 어떤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생각나는 이 그림으로 생각나는 숫자를 마음껏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아이들한테 수의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아이한테 그림책이나 동화책은 어떤 게 좋느냐? 만 3세 어머님들은
되도록이면 만 3세가 되면 자원회가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자원회가 통합이 돼요. 자원회. 뇌량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원회. 그래서 만 3, 4애들이 말 되게 안 들어요. 미운 짓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이전에는 먹고 자고 싸우고 전부잖아요. 말도 잘 듣고 엄마가 뭐라 하면 가만히 있고. 만 3, 4가 되면 자원회가 연결되니까 따지고 들어요. 엄마한테. 어머님들 쉽사리 한다고. 왜 그래? 이때는 자원회가 통합되는 시기야. 통합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 개념만 알려주면 좋냐?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 개념. 요 정도만 알려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색칠하는 개념. 1보다는 1을 크게 써서 숫자 크다 작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의 연결구조를 만드는 선긋기 개념. 요 정도만 해주면 만 3, 4때 아이들이 뇌가 잘 받아들여요. 만 4세가 되면 뇌 기능은 숫자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기능들이 발달이 됩니다. 뇌. 왜? 만 4세, 만 5세부터는 자네가 그 기능을 조금씩 워밍업을 하기 때문에 대응하고 물건으로 간다나 덧셈 같은 이런 기능들도 만 3세, 만 4세, 우리나라로 보면 6세 중반부터는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만 3세, 만 4세가 되면 대응이나 규칙성이나 도형이나 이런 뇌 기능을 아이들한테 학습해주고 도와주면 굉장히 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때 그걸 또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만 5세가 되면 어떤 뇌 기능을 하면 만 5세가 되면 이제는 자네가 그 기능을 시작을 해요. 100%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원회가 연결 구조가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미술, 다른 영역과 연결해가지고 수학의 개념을 배워가는 포토스토리 개념. 이런 개념들, 사진 속에서 그림을 이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토스토리 개념이라는 건 과연 뭐냐? 포토스토리 개념은 과연 뭐냐? 포토스토리는 사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죠. 그래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거. 즉 이런 도형이나 이런 정보를 어디에 받느냐? 예를 들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에서 도형에 대한 정보를 아이가 습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진 속에서 아이가 뇌를 개발해줘. 이런 걸 포토스토리라 그러죠. 그래서 수리력이라는 그 뇌를 정리하면 어머님들이 너무나 급하게 더하기 빼기 암기 위주로 이렇게 학습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원에서 YQ라는 아까 그런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전부 다 수를 확장하는 내용들이 이걸 집에 가지고 온다 또 수친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게 되면 어머님들이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학습했던 걸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이 수리력이라는 뇌를 잘 발달해서 아이가 언어를 표현할 때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계획을 짤 때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짤 수 있는 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아기 때 단순 주입으로 길들여진 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4학년 이후가 되면 공부 안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중학교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수포자들이 거의 60, 70%라고 그럽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도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50%가 넘어요. 4학년 이후가 되면 수학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 막 싸우는 애들이 30, 40%가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에 대한 영역 중에서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어떤 학습을 많이 시키느냐 주입이나 암기 위주 학습지 위주 이런 학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뇌가 단순해지는 어머님들도 어렵고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분들은 그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뇌의 순기능이 뇌의 정보를 어려운 걸 정보를 잘 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의 기능을 암기나 주입으로 시키지 말라고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리력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